네, 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 나온 실적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도날드입니다. 4분기 실적, 주당 순이익 EPS 예상 부합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가 68억 달러 가량이었는데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예상 상회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시스코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 예상 상회, 매출액 컨센서스 대비 153억 달러 발표치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액 전망은 612억 달러에서 617억 달러 가량입니다. 엠러빈입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만 지금 엠러빈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한 7%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가 되고 있네요. 이항용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볼 텐데요. 인사이트 주제 열어보면서 바로 들여다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의 1월 고용 13만 명 증가, 예상 밖의 폭발적인 증가였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나 오늘 고용 보고서 나오고 뉴욕 증시 반응을 보면 확실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흐려진 것에 반응을 한 것 같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수치부터 좀 팩트부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 13만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은 불과 5만 건에서 6만 건, 컨센서스는 5만 5천 건 정도였기 때문에요.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13개월 만에 최고, 1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해서 2개월 연속 내려갔습니다. 4.3%였거든요. 전망치는 4.4%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완전 고용 5%이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은 진짜 좋은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의 고용 참여율은 더 늘어나는 분위기.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찾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시간당 임금이 0.4%가 올라가서 딱 예상 수준에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도 3.7%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 3.7% 나쁘지 않죠?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연간 일자리는 수정이 됐는데요. 기존에 58만 건이었는데 18만 건이 나왔고요. 2024년 것도 수정이 됐습니다. 200만 건인데 120만 건. 바로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시절에 뭐 통계가 고용 보고서가 완전히 엉터리다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에 관한 반응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이지만 작년과 재작년은 예상보다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평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한마디로 반전의 고용 보고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 미국의 좀 일자리 사정 어렵다. AI 때문에 일자리 뭐 많이 없어지고 뭐 이런 고민이 많다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비관론으로 뚫고 나온 숫자죠. 물론 분야 섹터를 보면 IT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헬스케어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는 미국도 이제 고령화되니까 그런 헬스케어 관련된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요. 정부 그리고 건설 쪽에 늘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IT 쪽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치에 대해서는 고용 보고서가 에서 일자리가 나왔고 이 실업률도 지금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면 강력한 데이터 보면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 고용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기회불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민간의 일자리 고용의 참여율,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또 늘어나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실업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장 크죠. 물론 이 부분은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해석의 문제네요.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은 오늘 밤 내일 나올 일단 CPI 같은 경우에 통해서 어떻게 물가 나와서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페드워치 툴에서 하는 확률의 계산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 바로 어저께도 말씀드리기가 있었는데 어저께는 여기서 오늘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동결의 가능성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저기 보면 6월 달에 보면 40.2란 숫자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위에 파란색 뒤에 노란색이 40.2가 나왔는데 이것은 동결의 가능성이 40.2고 더 많은 숫자가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저께 보여드렸던 수치에서는 저기 얼마였냐면 23.8%였습니다. 그러니까 23.8%만 금리가 동결하고 나머지 75%는 금리가 결국 한 번 이거 하나가 내리고 내릴까로 얘기했는데 오늘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안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고용이 자기가 들어와서
엄청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백악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케빈 하셋 같은 경우에도 AI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하를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케빈 러시 차기 의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어찌되었건 기본은 데이터에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런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는 실업률이 4.3%로 낮아지고 일자리도 이렇게 풍족하고 이러다 보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없어질 수도 있다. 네. 없다라는 가능성. 물론 지금은 연준은 12월 달에 한 거 보면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리고 지금 페드 워치 툴에 보면 금리 2번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늘 딱 결과를 보고 나서 야 이거 금리의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시각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란 그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금융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 10년물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듯 하다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어제 대비보다 약간 올라가 있지만 오늘 고점 대비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달러는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약간 소폭 반등하거나 약간 고점 대비는 약간 낮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달러 오늘 따로 준비 안 했지만요. 달러 원이라든가 달러에는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제가 잠시 전에 봤을 때는 한 1,440원 초반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종규장에서 어떤 역할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금 가격은 조금 좀 상승하는 5,100달러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3대 지수는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약보합, 보합 정도로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중요한 것 중에 한 특징 좀 한두 개만 말씀드리면 메타가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었는데요. 메타가 이제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새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만이요. 작년 11월에 신규 투자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자기 자산에서의 10% 되는 규모를 메타에 투자했고 여기에는 그동안에 작년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1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이거는 AI에 메타가 상당히 잘할 수 있다면서 큰 지분 투자를 한 거고 오늘 좀 큰 뉴스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전체 오늘 주시장에서 가장 특징층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버티브 홀딩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주로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주인데 오늘 기대 이상의 실적도 발표했고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게 발표하면서 오늘 20% 이상의 주가 급등하는 모습. 한편 소프트웨어 주식 오늘 상대적으로 떨어진 반면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선 코너도 있었던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사상체육과 내지는 사상체육과 바짝 나가서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 실적도 봤습니다만 오늘 실적 성적표 몇 개 나왔잖아요. 맥도날드도 나왔고 그리고 또 시스코 AI 인프라에서부터 보안까지 한 번에 좀 관심 갖는 시스코. 근데 실적 좀 별로 시간외에서 한 4% 급락이에요. 그리고 엠러빈 어제 로빈후드에 이어서 저 엠러빈의 지금 주가 흐름이 요새 좀 약세인데요. 엠러빈은 정규장과 시간외에서 모두 약세입니다. 이들 중에서 좀 체크해볼 만한 게 있나요? 가장 큰 관심은 이제 IT 쪽보다는 요즘은 앞서 다음 코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흔히 얘기해서 IT가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앞서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주식 오늘 어저께까지도 반등하다 오늘 다시 많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S&P 500이요. 오늘 결국은 0.1%, 0.01% 떨어져 약보합 나왔지만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면이 ETF로 한번 준비되시면 RSP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RSP라는 ETF가 뭐냐면 S&P 500을 동일 지수로 하는 ETF 지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은 분들 잘 안 보십니다. 지금 방송에서 별로 안 다루는데 저는 이제 굳이 보여드리는데 S&P 동일 지수 ETF, 동일 지수는 오늘도 또다시 사상체효과. 오늘 벌써 13번째 사상체효과를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들, 개인들이 선호하는 소위 성장, IT만 봐서는 지금 시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 노트북을 많이 보시면 노트북에 그냥 바탕화면을 깔아두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같은데 여러분 매일 보시면 스마트폰에 바탕 보면 대부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면은요, 결혼하시거나 연애하신 분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갖다 놓고 결혼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애기 사진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스마트폰 전면에 하면. 거기다가
분산 투자로 써두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그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 보는 주식만 보지 말고 그 다양화, 그 좁은 상승장의 그 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헤드라인과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블룸버그가 보도했는데요. 구경제 섹터 강세에 이어질까 바로 이제 올드 이코노미 쪽인데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이쪽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해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 여행 가면 대부분의 이제 유럽 도시나 이런 데 가고 어디 가면 올드타운 그 관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쩍번쩍함보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많은 분들이 뭐 서촌, 북촌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는 거 보면 거기 다 올드타운은 가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제, 성장주, IT를 대표적인 신경제라고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테크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구경제가 좀 강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구경제가 뭐냐? 네, 네. 이건 뭐 사전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IT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을 보면 에너지 업종이요, 소재 업종이요, 필수 소비재, 필수 대표적인 건 담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도날드도 다 그런 흐름이 되겠죠. 월마트, 코스트코, 다 이런 것들이고 물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년간 소수의 대형 테크주만 올랐던 상승장이 약간 좀 쉬는 모습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S&P 500 다우지수막 사상 최고가 가는데 나스닥이요. 네. 나스닥이건 됐건 나스닥 100이 됐건 간에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올해 사상 최고가 몇 번이나 갔습니까?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아, 네네네. 그 뉴욕 증시 안에서는 올해 들어서 그런 변화가 더 좀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 10월 30일 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간 이후에 아직 사상 최고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언제라도 갈 수 있죠. 3% 정도 네. 차이가 안 나지만 시장의 흐름은 올드 경제가 지금 시장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올드 경제를 대변해서 보이는 그래프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위에 거는요. S&P 500 중에서요. S&P 500 중에서 딱 테크만 빼는 겁니다. 테크만 빼는 거. 그러니까 11개 섹터 중에서 테크 업종을 빼는 10개 섹터만 했다 보니 지금 작년 10월 이후부터 보면 이게 딱 그 10월 이후가 되겠는데요. 한 5, 6% 정도 올랐습니다. 5, 6% 올라갔는데 밑에는 나스닥 100입니다. QQQ요. QQQ 여러분들 3배짜리 하시면 TQQQ로 알려진 건데 그거는 지금 상대적으로 그 기간에 한 3% 떨어졌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차이가 8% 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구경자라고 보면 아래는 성장주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10월 말 이후 가장 많이 올라간 것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건 70% 정도 항공주가 많이 올라갔고요. 엘버마룬 대표적인 소재주죠. 이것도 한 70% 정도 올라갔고요. 물류 쪽의 회사인 CH 로빈슨 같은 것도 30% 이상 이렇게 올랐네요. 네, 이런 것들이 저 다 구경제로 대표되는 것들이란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섹터로 한번 구분해 보면요.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이 IT쯤만 보면 제일 아래인데요. 6.7%가 떨어진 반면에요. 에너지는 23% 같은 기간입니다. 소재 17%, 필수 소비재 12%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갈지 그건 모르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월가의 시각은 시장에서 좁게 가는 것이 아니라 브로드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보면 확산되는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 확산되는 추세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머지 주도 그 핵심주, 성장주만 아닌 것들에 대한 관심을 늘리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익의 성장성도 좀 확실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러셀 2000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S&P 500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S&P 500, S&P 400, S&P 600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익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다우 5만 포인트 올라간 것도 제일 대표적인 이유는 캐터필러랑 골드만삭스 때문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시장에서 핵심 성장주, IT, AI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지 주시장이 올라가고 사상 최고 갈 때 동참하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마치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없고 다른 것들 코스닥에 조금만 가신 분들은 상당히 속상하잖아요, 지금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특징, 핵심이 뭐냐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겠는데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미국은 전반적 시장에 같이 골고루 가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입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테크 비중을 상대적으로 여건 줄이면서 비테크 주식을 늘리라는 겁니다, 지금요. 예, 그렇게 조언하는군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산 투자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과 뉴욕 시장이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해외는 좁은 상승장에서 확산, 또 관련된 우리 또 ETF 많이 소개해드리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헤드라인입니다. AI 전력망의 모멘텀, 바로 G번호바 관심을 밸런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왜 한국 시장에서도 그 전력과 그 AI 데이터 센터 확장 관심 크잖아요. 바로 뉴욕에서는 이 종목이죠. 신고가. 네, 맞습니다. G번호바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소위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 개로 분사됐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GE죠. GE 에어로스페이스요. 그 비행기용 이런 각종 이제 엔진 만들고 그 회사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G번호바죠. G번호바는 대표적인 가스 터빈이라든가 하면서 발전용 엔진, 이런 발전용 거 만들고 이런 발전용 설비 이런 거 관련된 회사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시장이 얼마나 핫한지는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전 세계 1위 회사니까 G번호바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밸런스의 기사는 저는 모든 이런 펀더멘탈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6년이잖아요. 또 얼마 전에요. 캐나다의 발전소가 있는데 캐나다 발전소의 이름이 맥신 파워라는 곳이 있는데 G번호바랑요. 가스 태빈 제조 및 납품을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언제 납품하는 거냐면 2030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4년 후인데 4년 후의 거를 미리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4년 후에 납품할 거를 미리 지금 돈을 받을 정도로 지금 핫한 섹터다. 그리고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이 에비타 목표를 많이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에요. 시장 예상 에비타가 74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030년에 에비타가 거의 1.5배가 늘어나서 170억 달러를 얘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월가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최소 5곳이나 목표주가 올릴 정도로 핫한 거고 이런 것들이 숫자에 정확히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 꼭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산업재해에 속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학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